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양 보겠습니다. 금양이 2%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죠. 3월 들어서 일단 3월 끝나면서 감사 시즌이 다 끝났는데 이슈도 하나 있었죠. 감사 보고서는 통과가 됐는데 약간 조금 언론 쪽에서 약간 그 압박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금양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469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우선 기사부터 볼게요. 이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주가 2,500% 폭등한 금양 부실기업 경고 대주주 지분 팔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주주 지분 팔 수 있다는 내용은 뭐 밑에 볼 필요도 없어요. 밑에 볼 필요도 없고 이거 약간 좀 악의적인 기사인데, 자, 금양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평균 거래 대금이. 그런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는데 지금 류광지 회장의 지분은 41%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팔 수 있어요. 물론 시가총액 지금 6조 7천억, 한 7조라고 잡고 40% 잡으면 2조 8천억, 한 3조 정도잖아요. 지분을 10%씩만 줄여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지분입니다. 그냥 장 내에서 팔아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팔겠죠. 하게 되면 경영권 지분이기 때문에 블록딜 형태로 거래가 될 겁니다. 그쵸?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도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 적자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지분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뭐 자금 확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거면 벌써 했죠. 지금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죠. 이미 금양이 2,500%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가 유지됐었던 기간이 있죠. 22년 거의 한 여름 정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물량 정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거의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주들이 왜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적자를 보는 과정에서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비교할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건 HLB입니다. HLB. HLB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그래요. 자, 근데 HLB는 금양보다 적자폭이 더 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 시장에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폭등하는데, 폭등하는 과정에서는요,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기업입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뭐가? 가격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금양이 22년도부터 강세를 보였던 이유, 그리고 작년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던 이유, 그리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19만 원, 그쵸? 얼마부터 올랐나요? 5천 원부터 시작해서 20만 원 정도까지 올랐죠. 이렇게나 많이 올라간 주식이, 그쵸?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나 많이 올라간 주식이 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죠? 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물론 고가에서 보면 반토막 났죠. 반토막 더 났습니다. 맞아요. 60% 70% 났는데 성장성에 대비하면 아직까지도 주가는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봐라. 전 그 이야기는 드리지 않아요.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해라. 하지만 성장성은 유지된다. 그리고 성장성을 유지하는 만큼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이 올 거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 이유는요. 자, 시세, 즉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빠를까요?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렇다는 건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것과 괴리가 발생하고요. 그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쵸? 그 차이만큼 조정을 받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눌림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뭐 조정 구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추세가 꺾이거나 뭐 추세적인 하락세가 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추세적인 하락이 올라면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HLB를 비교군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HLB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이닉스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어떻죠? 작년부터 7만 원부터 지금 18만 원입니다. 근데 실적 보면 어떻죠? 7조 7천억의 적자입니다. 23년도고요. 분기당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봐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100% 올랐어요.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업이.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증명이 된 거예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지금 실적이 좋은 주식을 사지 마세요.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더 어렵습니다. 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미지에 있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금양을 보유해야 되는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볼 수 있나요?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예요. 그쵸?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는 언제입니까? 최소 27년입니다. 그쵸?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치고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자. 왜? 주식시장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쵸?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는 4695 배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요인들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가격을 잡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이미 지났다. 언제까지? 2월달 에코프로의 실적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타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고 갈게요.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자, 실제 화면을 보시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이고 690%. 그쵸?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건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것보다 투명하게 인증을 할 수가 없고요. 자, 조회를 눌러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온 겁니다. 알테오 좀 볼게요. 자, 내용 보세요. 언제 매수했나요? 그쵸? 뭐 17%씩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언제 매수했죠? 올라갈 때. 그쵸? 확인하고 매수했죠. 금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돌파 구간을 공략을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올라간 구간이 있다. 즉 저가인 사지 않는다. 하지만 고가에도 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 말고도 최근에 반도체가 강하죠. 반도체가 강한 상황에서 3월 달에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어때요? 74.8%.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이틀 걸렸죠. 그쵸? 매수한 날 빼고 이틀 걸렸습니다. 74%. 그리고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DI. 그쵸? DI도 HBM 관련주입니다. 돌파 구간 공략했죠? 18%, 22% 모두 돌파 구간에 매수를 했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공략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3월 29일이에요. 지난 금요일이죠.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SK 이터닉스. 근데 이거는 그쵸?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상한가가 안 풀려갖고 못 잡았습니다. 자, 그 위에 동진세미캠 한번 볼게요. 요것도 그쵸? 반도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3% 상승, 그리고 그 전날도 상승. 근데 시가 공략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언제 공략했나요? 돌파 구간에. 그 전에 뭐였나요? 신고가 구간. 즉 강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게 타점이고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어느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을 하는지 다 보셨죠? 자, 동진세미캠도 받고, 아까 전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받고, 2월달 같은 경우에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 보잖아요. 에브리봇 이런 종목 보면 다 동일한 거예요. 돌파 구간에 매수를 한다. 그쵸? 돌파 구간에. 그쵸?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종목군들. 금양은 뭔가요? 제가 3월 초에 공략을 했습니다. 왜 공략을 했을까요?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내려가면 매도하는 구간이 있죠. 손절하는 구간이 있어. 그렇죠? 그것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HLB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을 냈죠. 그렇죠? 근데 금양은 제가 손절을 한번 했어요. 금요일 날. 그렇죠? 금요일 날 손절을 한번 하면서 12% 정도의 손실을 보고 빠졌는데, 이게 나빠서 판 게 아니라 제가 다음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수익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타점입니다. 타점. 뭐 손절했다고 자랑하는 건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저는 제 계좌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인증을 끝마쳤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에 앞서서 매매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금양 관련해서도 그렇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실적 좋은 건 안 간다고. 그렇죠. 실적 좋은 건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왜 안 가겠습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미 현재 가치에서 나오고 있으면 그 기대감을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숫자로 찍어주고 있어요. 실적을. 그렇죠. 숫자로 실적을 찍어주고 있는데 그 기대치를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높아진 기대치를 지금 주가는 5인데 기대치는 10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기대치를 채워야 되잖아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기대치는 10인데 지금 주가는 뭐 사실 그거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왜? 실적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두 다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건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지속적으로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냉정해져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타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타점, 즉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도 제가 다 공개를 했죠. 그렇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시세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은 그렇죠. 주식시장은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렇죠. 뭐가? 가격이. 그러면 그 가격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건 올라가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뭘 봐야 돼요? 실적을 봐야 되죠. 실적. 자, 그럼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매수를 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간 과정에서 기대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폭락하겠죠. 언제? 올라가고 나서. 왜? 기대감이 존재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올라갈 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이게 맞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타점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강했을 때, 그렇죠? 강한 신고가 구간에 있을 때 우리가 타점 공략을 하는 거고 그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서 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강한 종목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강한 종목이 신고가를 거쳐서 주도주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